안녕하세요. 6단원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이번 시간에는 정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96쪽부터 201쪽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을까? 그 주인공은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며 정약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도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도 여러분 필요해요. 속으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은 1762년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마제에서 태어났어요. 지방 관리였던 아버지 덕분에 정약용은 어릴 때부터 백성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백성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지요. 그런데도 백성은 늘 배불리 먹지 못했어요. 세금을 내지 못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경우도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린 정약용의 눈에 그것은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자, 정약용의 아주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15살 때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간 정약용은 많은 사람을 만나 학문을 배우고 익혔어요. 훗날 정약용에게 큰 영향을 준 이익의 책을 처음 본 것도 이즈음이었지요. 그때까지 정약용은 사람이 바르게 사는 도리를 따지는 성리학을 주로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익이 사물에 폭넓게 관심을 두고 해박한 지식을 쌓은 것을 보면서 정약용의 생각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백성이 잘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실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1792년 진주 목사로 있던 정약용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여기에서도 목사란 개념 나와요. 이거 우리 김만덕 할 때 밑에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단어 풀이해놨던 거 기억나죠? 정약용은 벼슬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는 심요살이를 했어요.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간 그 무덤 앞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부모님의 명복을 빌었거든요. 하지만 정조는 심요를 살던 정약용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즈음 정조는 수원에 성을 크게 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정조는 정약용에게 책을 보내며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수원에 새로이 성을 지으려 하네 성을 짓는 데 드는 돈을 줄이면서 백성의 수고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정약용은 정조가 보내준 책들을 꼼꼼히 읽으며 고민에 빠졌어요. 정약용이 생각하기에 성을 쌓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돌을 옮기는 일이었어요. 힘을 덜 들이고 크고 무거운 돌을 옮길 방법을 찾던 정약용은 31살 되던 해에 마침내 거중기를 만들었어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도록 만든 기계였지요. 거중기 덕분에 백성은 성을 짓는 일에 자주 나오지 않아도 되어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나라에서도 성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정약용 덕분에 나라 살림도 아끼고 백성의 수고도 덜게 된 거예요. 33살 때 정약용은 정조의 비밀 명령을 받고 암행어사가 되었어요. 암행어사는 임금을 대신해 지방 관리들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지 알아보는 중요한 벼슬이었어요. 어느 날 연천 지역을 돌던 정약용은 주막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이고 못 살겠다. 흉년이 들어 나라에서는 세금을 면제 주었다는데 왜 우리 사또는 세금을 걷는 거야? 그걸로 자기 재산 불리려는 속셈을 누가 모를 줄 알고? 흉년이 들어 먹을 것도 없는데 욕심 많은 사또 때문에 아주 죽겠네 그려. 정약용은 서둘러 사실을 알아보았어요. 그러고는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린 연천 현감 김약직을 크게 벌했어요. 정약용은 암행어사로 일하는 동안 지방관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임금이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려도 지방관리가 나쁜 짓을 일삼으면 백성은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 옆에서 보았던 백성의 어려운 삶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약용은 57살이 되던 1818년 이런 생각들을 자세히 담은 목민심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잘 읽어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읽었더니
김만덕 대와는 다르게 1번부터 6번까지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게 뭘까? 아래쪽에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정기문은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쓴 글이에요. 따라서 인물이 언제 어떤 일을 했는지 파악하며 읽으면 좋아요. 즉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보면은 정약용이 어렸을 때, 뭐 15세 때, 혹은 33살 때 이렇게 나이대별로 언제 조금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파악하면서 잘 읽었다면 여러분이 이제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정약용을 읽고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차례대로 써봅시다. 되어 있는데 예시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번호에서 본 것처럼 31살, 33살, 57살 때. 그리고 3번은 여러분이 책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한 일을 바탕으로 이 인물의 가치관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멈추고요. 2번과 3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모두 잘 풀어보았나요?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다 예시 답안인 건 알죠? 선생님이 쓴 정답과 의미가 통한다면 다 맞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 문제에 정약용을 읽고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차례대로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62년에 태어났으며 15살 때까지는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서 학문을 익힘. 우리 31살 때 뭐 하셨죠? 31살 때 임금의 명으로 대표적인 거중기를 만들었어요. 33살 때는 뭐 하셨죠? 맞아요. 정조의 비밀 명령을 받고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암행어사가 되었음이라고 적어도 돼요. 57살 때는 뭘 하셨죠? 제일 중요한 거, 목민심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3번 정약용이 한 일을 바탕으로 하여 인물의 가치관 한번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는 백성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죠? 거기에 나왔었죠. 성을 짓는 일에 자주 나오지 않아도 되어서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약용은 암행어사로 일하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나요? 어떤 관리들은 생업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욕심을 부려서 백성들이 살기 어렵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약용은 집안 관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이유가 사실은 비슷하죠.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펴낸 까닭이랑 비슷할 거예요. 집안 관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하고 싶었고 어릴 때 보았던 백성의 어려운 삶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긴 조금 빨리 나가긴 했어요.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여러분이 2번과 3번 문제를 잘 풀었다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아직 잘 마무리가 안 됐고 몰라서 조금 비어둔 부분이 있어야 하는 친구들은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2번과 3번 문제도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잘 정리가 된 친구들은 이제 영상을 시작해 주세요. 자, 그럼 이런 인물의 가치관을 짐작하는 방법을 그럼 한번 말해볼까 했더니 인물의 생각이 드러난 곳을 찾아볼까? 그 다음 인물이 한 일의 까닭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자, 이게 4번 문제가 사실은 어디랑 연결이 돼요? 4번이. 인물의 가치관을 짐작하는 방법이 여러분 결국은 3번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는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일하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지, 펴낸 까닭은 무엇인지, 바로 그게 4번 친구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정기문의 특성을 살려 정약용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문의 특성 3가지가 딱 잘 나와 있어요. 뭐였어요?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 인물이 한 일,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가치관. 자, 인물의 가치관은 그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멈추고 내용을 요약해 보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의미가 통하면 됩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의 백성은 어때요? 이른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늘 배불리 먹지 못했어요.
자, 인물이 한 일은 거중기를 발명했어요. 또 뭐 하셨죠? 그죠. 암행어사가 되었고 목민심서를 펴냈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가치관은 백성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백성에게 도움이 되려고 맡은 일을 열심히 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정리를 했나요? 이처럼 정약용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는 이렇게 백성들이 조금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자, 교과서는 끝났지만 여러분 지금 201쪽 빈 공간에 여러분이 정약용 선생님께 본받을 점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잠깐 영상을 멈추고 201쪽 아래쪽에 여러분이 본받을 점을 적어주길 바래요. 모두 잘 써보았나요? 자, 이처럼 여러분이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일을 본받으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